자, 캐리비안 베이 개장 30주년. 난 캐리비안 베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나는 흠뻑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서 워터 뭐죠 그거? 워터밤. 진짜 전혀 먼지도 감도 못 잡는 사람 있을 거야 여기. 원래 아저씨들이 노는 곳이 아니어서 모르는 게 당연함 허이허이. 40살 나이 많은 거예요? 만 42살 나이 많은 거예요? 방금 완전 영포티 같았어요. 근데 나 영포티야. 전무님은 올드포티고. 자, 2026 알아보기.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고요. 60갑자 43번째로 붉은색의 병과 말을 의미하는 오가 만나 병오를 의미. 60갑자는 계산하는 법 다 아시죠? 12가지랑 10가지가 서로 조합되면서 이제 60가지 개수가 나옵니다. 60가지가. 그래서 그걸 하나씩 쓰는 게 이제 60갑자예요. 그래서 환갑이 60갑자가 한 바퀴 돌면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환갑이에요. 환갑잔치는 그 60갑자를 다 살아봤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장수를 의미해서 축하 파티도 하고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칠순잔치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지금 또 젊어져가지고 어르신들도 환갑 때 뭔가 노인 같은 느낌이 좀 덜 들어. 그래서 막 뭔가 하는 게 호들갑 떠는 느낌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잘 안 하더라고. 그냥 간단히 식사 정도만 하고 하더라도 이제 칠순. 근데 칠순도 우리 집은 그냥 식사만 했어요. 침착맨 환갑 때 저도 가도 되나요? 침착맨 환갑은 대시를 할까요? 코엑스에서 대시를 할까요? 천석 규모로. 삼국시대의 명마죠. 붉은말 적토마. 자, 인중여포 마중적토 뭐 이렇게 있고 왜 토끼에 토자가 있을까? 명마의 관상학에서 머리 모양이 토끼처럼 날렵하게 생긴 말을 최고로 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고 토끼를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고 호랑이 도가 시간이 지나면 토로 잘못 기록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다 설득력이 있네요. 동아시아의 명마 중에 이제 적토마가 있고 오추마가 있습니다. 오추마. 오추마는 이제 항우의 말이죠. 이 오추마는 선배죠. 적토마보다 훨씬 앞에 세대의 말이고 검은색 말이에요. 오추마는. 그래서 원래 이거 무슨 호수의 어떤 용이 말로 변해서 제압이 잘 안 됐는데 항우만이 유일하게 얘를 제압해가지고 타고 다닌다. 엄청 마력이 세고 덩치가 큰 말이다. 뭐 이런 묘사가 있어요. 물론 뭐 전설이겠죠. 너무나 이게 좀 비범한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붙은 뭐 별명인 것 같아. 항우의 그 명성하고도 이제 좀 맞물리고요. 실제 이름은 추다. 역발산 기계새 이거 해하가에 나오죠. 시운이 불리하니 추가 나가지 않는구나. 추마저 나아가지 않으니 난 어찌해야 하는가. 우이야 그대를 어찌하면 좋은가. 오가 아마 까마귀 오자를 쓸 텐데 여기 있네요. 까마귀 오자. 오골개도 까마귀 오자. 오는 이제 검은색을 의미하죠. 부케팔로스. 요것도 이제 되게 유명한 말이죠. 이거는 이제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의 말로 굉장히 유명하고 요것도 굉장히 큰 말일 거예요. 엄청 큰 말. 당대에 돌던 소문 중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 난폭한 말이었고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죠. 필리포스 2세. 이거를 내가 원래는 몰랐는데 히스토리에 보면서 알게 됐어요. 히스토리에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 왕국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놓고 알렉산더가 완전 터뜨렸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시 황제도 앞에 소양왕이 되게 부강하게 만들어서 패고 다니다가 강국을 만들어 놓고 진시황에서 터진 것처럼 보통 앞대에서 뭔가 잘 돌아가니까 이제 뒤에가 터지는 거야. 원래는 이제 마케도니아가 막 엄청나게 막 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필리포스 2세랑 뭐 그 앞에 뭐가 이렇게 잘 돼서 나라가 이제 강해지고 알렉산드로 대왕이 페르시아랑 맞짱 뜨고 막 이기고 막 이제 그런 게 나오죠. 부케팔로스는 알렉산드로스를 태운 채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다녔고 늙어서 알렉산드로스가 인도를 원정할 때까지 그를 수행했으며 인더스강 건너 히다스페스 전투에서 격전을 치른 다음 죽었다. 사망했을 때 나이는 30살로 말 수명이 보통 25에서 30년이라고 생각해보면 살 만큼 산 셈. 전투에 나갔는데도 30년을 살았다는 거는 진짜 대단하긴 하다. 알렉산드로스는 크게 슬퍼하여 부케팔로스를 매장한 그 땅에 알렉산드리아 부케팔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해 추모했다. 와, 어떻게 도시 이름이 부케팔리아? 역사상 최초로 동물의 이름을 붙인 도시로 알려져 있다.
약간 그거 있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이 당시에 최고로 사랑했던 사람 같아.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거. 자꾸 이름을 붙이잖아.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자, 서초평 항우의 오추마나 한수정우 관우의 적토마가 동양권에서 갖는 비중 이상으로 서양권에서는 부케팔러스가 유명한 말이기에 서양의 경주마 및 차량 이름에 이 이름을 붙인 것들이 상당히 많다. 거의 그냥 그 정도의 위상이라는 거죠. 대단한 녀석. 우리는 이제 동양권이라서 적토마가 더 유명한 것 같아. 근데 서양권에서는 부케팔러스가 더 유명할 거야. 적토마는 다 들어보셨죠? 근데 오추마는 안 들어봤어도 적토마는 다 들어봤을 거 아니야. 적토마는 하도 막 뭐만 하면 적토마. 인도 문명권의 명마는 칸타카. 석가모니가 출가르기에 궁전을 빠져나올 때 탄 말. 중동의 후세인 빈 알리의 말. 카르발라 참극으로 주인이 죽자 눈물을 흘리며 많은 적국을 죽였다는 전승이 있는 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실제 보면은 처음에 동탁이 갖고 있다가 여포한테 넘어갔다가 관우한테 넘어가는 그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소설의 허구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말이 여기 보면 25년에서 30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50년 막 이렇게 살아.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우가 타고 다녔던 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채팅창에 적토마 주니어 아니냐 자손 아니냐 막 이러는데 내가 어디서 이런 얘기 봤거든. 그 정주 민족이 있고 유목 민족이 있잖아요. 서로 문명이 달라. 정주 민족은 한 군데에 정착해서 사는 거야. 뭐 우리나라 조선이나 고려나 그리고 중국의 한족들이 그렇게 살았죠. 뭐 유목 민족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몽골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진족이 약간 반반 섞였다고 그러더라고. 거주지를 정해놓는데 목축을 하고 반농반뭐 그래서 좀 다르대. 몽골과 여진의 그 특성이 좀 다르고 그래서 정주민족은 좋은 점은 한 군데 계속 모여 있으니까 역사를 계속 쌓아나갈 수 있고 자리를 잡고 들어가니까 세간살이를 많이 놓고 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붙여서 발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유목민족은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간소화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르대. 그래서 이제 뭐 유목민족 같은 경우는 뭐 언어 있는데 문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대신 이제 말을 계속 다루기 때문에 이제 세단 말이야. 무력이 세. 그 대신 정주민족은 모여서 살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크게 이루어져서 강할 때는 되게 강하고 난세가 되면은 유목민족한테 각계격파 당한다고 해야 될까? 힘이 집중이 안 됐을 때 그냥 짱을 뜨면은 유목민족이 훨씬 세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주민족이 통일을 해가지고 나라가 안정화되면은 유목민족을 토벌하러 다녀. 공격해. 그리고 나라가 난세가 되면은 거기서 밀고 내려와. 보통 그런 상태가 이제 많이 벌어지는데 그 유목민족들이 이제 말을 이제 길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그걸 되게 잘해. 근데 그 말들을 수입을 해와. 비싸게. 정주민족들이. 비싸게 해서 수입을 해서 데리고 와도 그 유목민족에 키우는 사람이 없으면은 얘네가 다음 세대 때 그냥 확 죽어버린대. 말이 그 포텐셜을 못 낸대. 정주민족이 키우면. 그러니까 유목을 하면서 이렇게 키워야지 말이 센 거야. 그래서 정주민족의 기병들이 이게 유지비가 많이 들고 왜냐면 유목민족들은 애초에 그냥 먹고 살려고 말을 이렇게 타고 다니고 키우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트레이닝이 되는 건데 정주민족은 쌀농사 다 할 거 다 하면서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도 이게 또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유목민족만큼의 그 말의 퀄리티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유목민족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이니까 일부러 또 반출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가르쳐 주기도 어렵고 공간 때문에. 그래서 2세 얘기가 나왔잖아. 적토마가 2세가 있다. 관우가 탄 말은 적토마의 2세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말이 맞을까 싶어. 그 정주민족이 새끼를 낳아서 했는데 그게 막 명마처럼 타고 다녔다. 옛날에는 이 말을 다 수입해 왔거든. 되게 좋은 말들은 무슨 한열마 이런 거 보면은 막 되게 막 덩치 큰 서양 말들 수입해 와가지고 타고 다닌 거라.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그런 설도 있다. 적토마의 2세라는 설도 관우가 타고 다니는 건. 여기 있네요. 한열마. 적토마의 실제 품종으로 추정되는 아할 테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표적인 명마이자 한열마. 요건 아할 테케는 땀이 나면은 이게 피처럼 붉은 땀이 나서 이제 한혈마예요. 다한증 할 때 한이 이제 땀이기 때문에 땀이 피처럼 나는 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마을이라고 하고 덩치가 엄청 크다고 하고 묘사가 비슷하죠. 낮에는 막 400km, 밤에는 320km를 달린다.
360km나 되는 사막을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사흘 밤낮을 달렸다고 한다. 묘사가 좀 비슷합니다. 과반수는 황금빛이지만 검은색이나 갈색도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조항비전 뭐 그런 것들 있죠. 거기 나오는 명마들이 다 이런 수입차였다고 해요. 절영 뭐 이런 것들 몇 마리씩 들여와가지고 군주들만 타고 다니는 거지. 장군들. 그리고 2026년 올해 삼재띠 눌삼재라고 하는데 삼재 중 중간인 2년째 가장 힘든 시기. 이 시기에는 계약 불이행, 건강 이상, 인간관계 마찰 등 눈에 띄는 사건이 일어나기 쉽다. 어? 나 돼지띠인데? 아 왜 표시해놔 여기 83 여기 빨간색으로. 토끼, 양, 돼지 걸립니다. 내년. 정신적 피로와 가족 갈등을 유의하세요. 토끼, 양. 지나친 희생으로 지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거절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금전과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삼재가 생기는 이유. 고대 천문학에서 육식갑자를 주기로 하늘, 땅, 사람의 기운이 순환하는데 특정 연도에 이 세 기운이 어긋나면 삼재가 생기게 됨. 삼재 극복 방법. 그러면 2027년으로 미루는 거야? 인간관계 및 정리, 건강관리 집중, 긍정적 마음가짐, 정신적 의지 마련. 근데 이런 거 삼재 아니어도 하세요. 여러분 삼재 아니어도 하시고요. 하시면 좋은 거예요. 자, 2026년 올해 패션 트렌드입니다. 핀터레스트에서 선정한 2026년 패션 트렌드. 맥시멀리즘. 패션 전체를 과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확실하게 과감하게 입으며 포인트를 주는 패션. 자, 맥시멀리즘이 2026년 패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 내년에는 좀 과감하게 입어보아요. 자, 브로치, 재킷, 셔츠 등 자유롭게 브로치를 달아 같은 옷도 나만의 옷으로 만들어보세요. 요런 브로치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저도 그 브로치 갖고 싶은데 어떻게 얻는 거예요? 아 이거요? 아 이거 얻고 싶어요. 이거? 사랑의 열매와 춘식이 콜라보 브로치 갖고 싶어요? 이거? 춘식이 팬인가봐요. 이거 기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만의 옷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2026년 트렌드입니다. 패션 트렌드. 자 시인 낡은 재킷 단정한 터틀넥 그리고 주머니에 꽂힌 만년필 시인 옷차림이 하나의 무드가 됩니다. 여태까지는 옷장 속에 오래된 옷이지만 이 옷들이 오히려 완성도를 높여주고요. 시인코어라는 말이 있네요. 착용감 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약간 툭의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 늘상 입는 일상복이 조금 그 사용감이 있어서 주는 이렇게 포근한 느낌 그리고 지적인 느낌. 그게 바로 시인코어다. 아셨죠? 자, 그래서 2026년 올해의 트렌드는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맥시멀리즘. 한 군데를 포인트를 줘서 과감하게 입는 거. 브로치. 이것도 뭐 사실 맥시멀리즘의 공식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포인트를 준다. 브로치로. 자, 그리고 시인 같은 느낌의 시인 코어.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2026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자강불식. 자강불식은 스스로 강하게 하며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뜻으로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역량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미. 중소기업 10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해서 자강불식이 30.2%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상황이 뭔가 막 계속 급변하니까 자꾸 뭐가 막 추가되고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자 라는 의미겠죠. 문제는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점. 불식 쉬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약간 괜찮나? 아니 쉬어야 강해지는 거 아니야 좀? 휴식도 루틴이잖아. 헬스에서 보면 휴식도 루틴이야. 근육이 붙을 때까지. 안 쉬면은 이게 부하가 걸려서 다음에 어디 터지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위급 상황이다. 하면 쉴 수 없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루틴 어떻게 다 지켜. 그죠? 일단 살아남고 나중에 쉬자. 뭐 이런 거 같아. 그만큼 상황이 좀 위태롭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스포드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 분노 믿기.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분노, 격분 또는 강한 반감을 유발하도록 만든 컨텐츠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는 웹사이트 트래픽 참여,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조직적인 전략입니다.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레이지 베이트 이거 진짜 문제야. 내가 진짜 지적하기 싫은데 우리 시청자 중에도 있긴 해요. 아니 갑자기 방송하고 있는데 전혀 뜬금없는 뭐 주식이 어떠네 저게 저쩌네 레이지 베이트라고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이제 좌시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 궁금한 레이지 베이트 올리는 사람들 자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요거 자강불식이 올해 사자성어를 하는 거. 그만큼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 자, 2026년이 지닌 의미. 여러 가지 2026년에 있을 기념일 같아요. 명탐정 코난 TV 애니메이션 방영 30주년이 됩니다. 코난은 아직도 초딩이에요. 얘는 그냥 딩초 된 다음에 그대로만 자랐어도 남도일 나이 훨씬 훌쩍 지났겠네? 코난만한 자식 나왔겠다. 명탐정 코난은 내가 얘를 어떻게 접했냐. 아빠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만화책을 한 권 줬어. 그게 명탐정 코난 해적판이었어. 1권이었고 처음에 1권 내용이 목걸이 살인 사건이에요. 롤러코스터.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거랑 얼음 송곳에 뛰어내려서 죽는 거 있어. 의자에서 뛰어내리는 거 있어요. 죽었는데 흉기가 없이 죽은 거야. 그게 1권이야. 난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림이.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 그림이 진짜 좋았어. 그림이 너무 간결하면서도 집중되는 그림이었고 그 부드러운 모습과 갑자기 그 싸늘한 모습이 왔다 갔다가 가능하니까 확 무서워. 그때 당시 난 그런 그림체를 못 봤거든. 그 그림체가 무서워질 수도 있고 되게 귀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섭고 쌀벌하고 막 그런 느낌을 확 준 거지. 김전일도 좀 그런 게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김전일은 좀 다른 느낌이야. 코난은 좀 귀엽고 팬시한 느낌이라면 김전일은 되게 순정 만화 같은데 갑자기 싸늘하게 넘어가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데뷔가 다 둘 다 너무 강하고 무서운데 스타일이 조금 달라. 개인적으로 김전일을 좀 좋아했고 코난은 보다가 말았었어. 10권을 안 넘어갔어. 그래서 코난은 잘 몰라. 김전일은 좀 많이 봤어. 자, 젤다의 전설 시리즈가 40주년입니다. 그리고 포켓몬스터 시리즈 30주년. 코난하고 포켓몬스터랑 동기네. 야, 이렇게 보면 명탐정 코난 미쳤다, 이거 진짜. 포켓몬스터는 진짜 오래돼 보이는데 명탐정 코난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오래됐네. 자, 그리고 포켓몬고 출시 10주년, 에버랜드 개장 50주년. 에버랜드 이번에 대대적인 보수 후에 새로운 롤러코스터가 뭐 추가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근데 그거를 외국의 무슨 롤러코스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내서 그걸 유출을 했더라고요. 막 지도에 막 어떤 부분들이 공사가 들어가고 그 롤러코스터 그게 딱 들어가는 자리고 아마 50주년을 맞춰서 그거 출시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캐리비안 베이 개장 30주년. 난 캐리비안 베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나는 흠뻑쇼 한 번도 안 해봤어. 난 그래서 워터 뭐죠 그거? 워터밤 전혀 체감이 안 돼. 근데 조용히 있었지만 막 워터밤 여신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전혀 뭔지도 감도 못 잡는 사람 있을 거야 여기. 이게 뭐야 대체? 워터밤이 뭐야? 물 맞으면서 그냥 행사를 봄? 그냥 공연을 보는 거야? 근데 왜 워터밤이라고 그래? 그냥 공연이라고 하지? 뭐 물풍선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밤? 원래 아저씨들이 노는 곳이 아니어서 모르는 게 당연함 허이허이. 40살 나이 많은 거예요? 만 42살 나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나이 많은 거야? 50살보단 적잖아. 방금 완전 영포티 같았어요. 근데 나 영포티야. 전무님은 올드포티고. 야, 나는 40 초반이니까 당연히 영포티지. 40대로 꺼드럭거리는 건 진짜 신박하다 가세요가 그냥 되돼. 그냥 태국 송크란 축제 같은 거임 가면 서로 물총 뿌리고 근데 나한테는 아무도 안 뿌리더라. 후원 가자. 송크란 같은 건가? 나 송크란은 가봤어. 그냥 서로 막 뭐 바르고 물총 쏘고 놀아. 근데 거기에 공연을 곁들인 뭐 이런 건가? 근데 지금 보니까 설명을 보니까 니들도 모르지? 보니까 약간 두루뭉술하게 대답해. 지금 잘 몰라. 그냥 공연 사진 같은 거 대충 보고 유추해서 대답하는 것 같아. 내가 막 모른다고 하니까 아유 그걸 몰라. 근데 자기들도 잘 몰라 그냥. 체험해서 안 게 아니고 글로 아는 것 같은 아니면 한정된 자료를 통해서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부산행 개봉 10주년. 야, 부산행 10년 됐고요. 괴물이 20주년이야. 와, 나 처음에 괴물 봤을 때 이 생각했는데 아니 괴물이 나온다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렇게 크리처가 막 나오고 막 이러지 않거든 영화에. 괴물이 그냥 나오네. 뭐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네. 이제 괴물하고 싸우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우레메 시리즈 40주년. 신라면 출시 40주년. 미쳤다. 우레메 재밌었죠. 데일리 알아요? 에스퍼맨과 데일리. 데일리는 에스퍼맨의 사이드킥. 심영래 님이 에스퍼맨을 했죠. 변신해요. 이 에스퍼맨이 우레메를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데
에스퍼맨은 어떻게 변신하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고 있어야 돼. 거기서 옆돌기를 해서 뭐 이렇게 해야지 변신이 돼요. 아무도 안 봐야지만 변신이 돼.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변신을 하는데 변신이 왜 안 되지 하면 뭐 누가 보고 있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나 이거 우레메 6탄 극장에서 봤거든? 익산에 있는 극장에서. 이걸 돈 주고 보냐고? 개꿀잼이에요. 데일리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어요? 데일리 모르면 우레메 얘기 못합니다. 26년 알아보기 하면서 옛날 거 찾고 있음. 자, 이제 요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료 일회용 컵 제공 금지. 컵값은 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100원, 200원 수준으로 예상함.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이 금지되면서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과 별도로 컵값을 표기해서 받는 구조입니다. 자, 일회용 컵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사용 억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용 부과를 통해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 과거 정책이었던 일회용 컵 반납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전에는 보증금제였는데 이제는 반납해도 돈으로 돌려주지 않는 일회용 컵을 그냥 파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무상 제공하던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바꾼 것처럼 일회용 컵을 판매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의 여론 어떻죠? 저 어차피 실행 안 됨 걱정 노노. 금방 적응해. 컵 가격 이중 부과. 개빡침. 안 먹고 말아. 이러는데 전에는 이제 오히려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아니 컵값이 포함돼서 파는 건데 컵을 안 쓰면 깎아주는 게 맞지 않아? 근데 텀블러를 가져가면 깎아줬어 그동안. 근데 안 써. 안 쓰니까 이렇게 바꾼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생각은 비닐봉투 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니까 그래서 는 것 같거든. 안 쓰긴 뭘 안 써. 그러니까 안 쓰는 사람이 많다고요. 쓰는 사람도 있겠죠. 비닐 잘만 쓰는데 근데 이제 억제가 되잖아. 비닐 드릴까요? 100원. 왜냐면 나만 하더라도 비닐을 안 써. 캔 음료 사면은 1+1 같은 거 하면 막 6개씩 살 때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그냥 가. 아니면 패딩 있으면 패딩에 다 넣고 가던가. 그런 식으로 억제를 노리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근데 취지는 알겠고 다만 비닐봉투는 소량이면 어떻게 꾸역꾸역 해. 근데 이거는 음료는 텀블러를 진짜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일상생활에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사람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이말년 시리즈에서 유료 일회용 컵이 주제로 나온다. 어떤 식으로 엔딩을 칠 것 같음? 막 김짠돌 씨가 손으로 바가지 만들어서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는 거임. 이말년 시리즈였으면은 지금 막 드는 생각은 안 가지고 다니니까 이악물고 안 가지고 다니니까 시켜. 스몰 시켜. 그래서 어떻게 드릴까요? 입에다 주세요. 그래서 이 먹어. 남는 거는 킵.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주거나 다른 사람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가. 그럼 다른 사람이 마침 전에 손님이 킵해 놓겠습니다. 그거 드릴까요? 예 주세요. 뭐 주머니 방수 주머니 고어텍스 이런 거 유행하고 주머니에 담아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텀블러라는 게 개념이 내가 담아갈 것만 있으면 되잖아. 그쵸? 이게 형태가 꼭 텀블러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사실상 일회용 컵, 종이컵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담아달라고 하면 사실 그거 괜찮은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커피 자판기 옆에 계속 이렇게 쌓아놓잖아. 종이컵을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리유저블이 처음부터 정해진 개념은 아니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리유저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일회용 제품을 한 번만 쓰면 그게 일회용 제품이 되는 거고 여러 번 쓰면 다회용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일회용 우산? 한 번만 쓰면 그건 일회용이지만 계속 쓰면 다회용이야. 리유저블이라는 게 사실은 만들 때 정해지는 건 아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간다면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 손님들이 썼던 일회용 컵들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뭐 한 번 정도는 마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요거는 반발이 클 것 같은 건 이해가 되고 하지만 또 정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지하철 패스 월 최대 20만원까지 전국 버스와 지하철 이용 가능한 패스가 생깁니다. 자, 일반 62,000원, 청년 어르신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55,000원, 그리고 수도권 GTX 및 광역버스 포함 시 9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교통복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이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또 서울에서 집중되는 거를 좀 퍼뜨리기도 하잖아요. 교통비가 좀 이제 부담이 안 돼야 다른 지역에서 또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2026년 3월 3일 계기월식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고 하는데 나 계기월식, 계기일식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거 할 때마다 나 안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궁금합니다. 한 번쯤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궤도 부르삼? 궤도님 이때 바쁠 텐데요. 3월 3일은 각종 매스컴에서 궤도님을 찾을 텐데요. 개기식은 오후 8시 4분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짐. 3월 3일이니까 3.3원정 되네. 제목도. 요거는 한번 챙겨봐야겠어요. 궁금해. 그리고 이게 또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 그쵸? 검색해볼까요? 2029년이야. 2026년 다음에. 와, 21세기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중앙 계기 월식이 예상되는 날짜. 이때 안 보면 3년 뒤네. 생각보다는 자주 있네요. 뭐 이번 안 보면 뭐 영원히 뭐 기회 없고 이건 아니네. 일식이 자주 안 오나? 계기 일식. 아, 한반도에는 관측이 안 되고. 35년? 아, 일식이 없구나. 아, 일식이 희귀한 거야? 강원도 고성 관측 가능. 이것조차도. 너무하다. 이거 이때 꼭 봐야겠다, 그죠? 2026년 6월 누리호 5차 발사. 2025년 11월에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거든요. 6차 발사까지는 매년 1회씩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준비는 대충 이제 된 것 같고, 이제 1년에 하나씩 쭉쭉쭉. 4차 때 너무 완벽하게 쐈기 때문에 5차 발사 좀 기대가 되고요. 자, 야방 고고 이러는데, 궤도님 바쁘셔. 이번에는 진짜 감사하게도 오셨지만, 매스컴에서 부른 데가 많아요. 자, 26년 7월 대충 특별시 출범합니다. 자, 7월에 대충 특별시 나와요. 뭐냐? 대전광역시랑 충청남도가 통합된 대전 충남 특별시가 출범합니다. 도와 광역시를 통합해 특별시로 승격을 추진하는 개편이고요. 이미 특별자치시인 세종을 제외한 충청남도 지역과 대전광역시가 통합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시가 이렇게 커도 돼? 시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서울특별시랑 비교하면 훨씬 큰 거 아니야? 대전 충남 특별시 합치면 뭐가 좋은 거지? 충청남도에서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지 37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는 셈인데 대전이 충청남도의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로 통합하는 것이고 과거 충청남도와 달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된다.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대충이 대충대충하다의 그 대충을 연상케 해서 호불호가 있다. 합치면 좋은 점은 예산이 통합되고 많아지기 때문에 인프라에 투자할 때 여기서 저기서 돈 모아야 되는 걸 한 번에 하고 결제 라인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겠다. 행정상 빨라짐. 그러겠다. 왜냐하면 조율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거 아니야. 만약에 나뉘어져 있으면 우리 쪽에서 뭐 얼마를 해야 되고 뭐 저쪽에서 얼마를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했을 때 뭐 의견이 또 여기까지만 우리 책임구역 여기까지는 니네 책임구역 그런 거를 하려고 계속 통합을 하는 것 같네요. 그게 제일 크겠죠? 광주대구 고속도로 명칭 선정 과정에서 비슷한 호불호가 있었는데 광대가 되죠. 그러면 광대 고속도로. 근데 광대 고속도로도 좋지 않아? 광대 고속도로 나 나쁘지 않은데. 난 대충도 그냥 쓰다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버기 고속도로. 자,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합쳐진다는 거. 그리고 2026년 글로벌 스포츠 행사가 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담 페초 동계올림픽이 있고요. 패럴림픽, 동계올림픽. 자, 그리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2026년 요거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왜냐? 잘했어. 2006년. 제가 이제 마구마구로 했기 때문에 알아요. 3위죠. 그리고 09년이 우승했을걸? 준우승. 아, 준우승이구나. 준우승. 그리고 13도 잘했을걸? 13은 이게 없네. 우리나라 몇 등이야? 13은? 13부터 망했어. 우리나라가 그거는 우승한 적이 있죠.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은 강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야,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잖아. 캐나다, 이탈리아, 대한민국, 네덜란드. 이렇게야? 근데 우리 여기구나. 나 미쳤나봐. 이렇게 본 다음에 가로예요? 이지랄 하고 있어. 여기네. 야, 이것도 센데? 야, 호주 세! 호주 세고 일본 세고 체코, 대만? 야, 대만이 5포트야? 5포트 짱일 것 같은데? 대만? 우리나라 야구 인기는 진짜 대박인데.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옛날에 뭐 그 일본 선수 대마신 사사키. 옛날에 대마신 사사키 알아요? 별명이 대마신이야. 내가 딱 그때를 알아. 마구마구로 그때 해가지고 그때밖에 몰라. 그리고 나 볼 때는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괴물 다나카 포스트댐 이지랄. 근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다. 잘해야 좋은데. 근데 뭐 잘하든 못하든 국가 대항전은 또 보기 마련이죠. 야, 안 볼 거야? 볼 거잖아.
조가 죽으면 좋지만 안 보고 참을 수 있어? 못 참죠. 이거 북미 월드컵이에요. 북중미인가? 야, 나 이거 처음에 듣고 말도 안 돼. 나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도 되는 거야? 메시 나온다고요? 왜? 찐 라스트 댄스? 아, 메시는 나온다고 아직 안 함? 근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왔으면 하겠다. 그죠? 메시 입장은 안 나가는 게 이득이라서 안 나갈 듯? 그렇지가 않아. 그림은 그보다 더 이쁠 수 없지. 클럽 우승하고 뭐 우승하고 월드컵 우승하고 이번에 막 되게 못해. 그러면 안 좋을 수 있겠지.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거기서 끝내는 게 그림 자체는 이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여기서 내가 또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훨씬 클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산 안 할 거야. 그냥 지금 내가 나가고 싶은지 안 나가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지. 기회가 이게 진짜 마지막일 텐데. 호날두, 메시, 모드리치, 레반도프스키, 반다이크, 데브루이너, 네이마르, 손흥민의 축구의 한 시대들의 라스트 댄스인 마지막 월드컵. 야, 이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네. 나중에 막 회자 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2026년. 요때 롤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 그럼 또 롤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겠네. 요런 큰 대회들이 많이 있네요. 아시안 게임, 월드컵,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동계 올림픽까지. 자, 그리고 2026년 기대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술회전 3. 3일 4일 편이 시부야 사변 2배의 분량이라 한 시즌 안에 다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내가 딱 거기까지 봤는데 시부야 사변 끝나고 그 다음 걔 누구야? 특급 주술사 여자 무투가 그냥 채술로 싸우는 애. 거기서 끝났다고? 아니 만화책. 애니는 내가 안 봤어. 나 거기까지가 재밌어? 아, 시부야 사변 걔 누구야? 개토가 개토가 아니었어. 어이없어. 최애의 아이 3기 2기에서 조금 반응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기에서 막 갑자기 흐지부지 됐다는 얘기가 1기에서는 반응이 좋았는데 갑자기 확 빠졌어요. 그죠? 최애의 아이 1기 때는 막 열풍도 그런 열풍이 없었는데 쇼미더머니 12 이거 아직도 안 나왔어? 아, 모집해야 돼서 나는 힙합을 잘 몰라가지고 장송의 프리랜 이거 명작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보려고 했는데 한 2튼가 3타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빨간 도끼 아저씨 나올 때까지밖에 못 봤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나 원도 안 봤어. 왜 프라다를 입냐? 어이없다. 모아나 실사? 나 모아나 원 애니메이션 그렇게 재밌게 안 봤어요. 토이스토리 1밖에 안 봤어요. 오디세이 요거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디세이를 재해석해서 낸다고 그래가지고 다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궁금하죠?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어? MCU네? MCU는 나 원래 안 보고요. 블리치가 왜 나와? 최종장이래. 야, 그럼 이거 좀 인기 있겠다. 최종장이니까 블리치 아직도 안 나왔어. 애니메이션이? 만화는 끝났잖아. 애니가 늦게 나옴. 어벤져스 둠스데이 근데 토니 스타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사람인데 멀티버스여서 닥터 둠이 된 거야?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이야? 그냥 닮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굳이 토니 스타크를 기용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해. 닥터 둠도 똑똑쟁이잖아. 토니 스타크도 똑똑쟁이고 뭔가 흑화된 토니 스타크는 닥터 둠 이렇게 돼야지 말이 맞지. 도쿄 리벤져스 3000전쟁 편. 도쿄 리벤져스는 제가 몰라가지고 뭐라고 못하겠네요. 그리고 듀운 3. 듀는 제가 2를 안 봤어요. 듀운 2도 재밌다고 하던데. 재벌집 막내 아들 2? 이게 나와? 도준이 마 글마 내 손주다. 야,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근데 난 결말 그렇게 나왔어도 그냥 재밌게 봤어. 난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막 완전 열받아가지고 막 드라마를 막 부정하고 싶다거나 그러진 않아. 마지막이 좀 별로긴 한데 나도 별로긴 한데 그냥 재밌게 봤어. 이 구도가 너무 재밌어. 그 승계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화영 누가 그 될까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 미래를 알고 있는 진도준과 미래를 모르는 진양철의 파워 싸움도 좀 있었고 지랄은 거기까지다. 동포청년 동포청년 이건 아니야. 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았어. 이래놓고 진도준이 지 맘대로 다 한다? 그리고 나서 도넛 사다 주면은 화 바로 풀림. 아, 그래서 나는 요거 2 너무 기대가 된다. 재밌을 것 같다. 중증 외상센터 2 요것도 재밌게 봤고요. 주만지는 왜 이렇게 계속 나와? 나 원 보고 난 이게 추가로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 주만지가 4까지 나와? 주만지 새로운 세계, 주만지 넥스트 레벨.
그러면 주 만지도 포라고 안 나오고 부제로 나오겠다. 아 이거 원 재밌었어. 원이 그 로빈 윌리엄스 나왔나? 이게 보드 게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 이게 있어. 옛날 영화는 이 특수 분장으로 하고 일부러 특수 분장이 티 안 나게 하려고 좀 이렇게 어둡게 하잖아. 근데 그게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서 좋았어. 어두컴컴하면서 이 재질감이나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이걸 안 본 사람들은 이게 그냥 우리가 마치 옛날 영화 보는 벤허, 뭐 서부극 이런 거 볼 때의 느낌일 것 같아. 우리는 옛날에 그 뭐 성룡 영화, 뭐 용쟁호투 이런 거 보면은 이미 어렸을 때 봐가지고 이게 친숙하기 때문에 봐도 거부감이 없을 텐데 요즘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되게 올드하고 보기 싫을 것 같긴 해요. 외화 특유의 그 진짜 막 공기 냄새 날 것 같은 마스크 뭐 이런 거. 덤앤더머에서 덴버 갈 때 밖에 막 엄청 추운데 그게 왠지 연상이 되는 그거 있어. 겨울철 그 차가운 공기 냄새가 막 느껴지는. 근데 그게 되게 막 반딱반딱하게 닦인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당연히 닦았겠지만 되게 리얼한 느낌이 있어. 그 톤이, 영상 톤 자체가. 2026년 출시 예정인 게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 이거 어려운 거예요? 나 어려운 것만 하려고. 안 어려워요? 알았어요. 레이튼 교수와 증기의 신세계. 레이튼 신작 나오네요. 그리고 포켓몬 챔피온스. 이건 뭐지? 배틀만을 위한 게임이래. 포케로그 같은 건가 봐.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포켓몬 포코피아? 뭔데 이게? 네. 말을 해? 왜 말해? 아, 동숲 같은 거요? 아, 플레이어가 메타몽이래. 플레이어가 메타몽이라 이걸 보고 변신하나 봐. 아, 그래서 이 눈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말을 알아듣는 거였어. 메타몽이라. 동숲 느낌이 있다. 이 질감이나 이런 게. 技を覚えて緑が増えました。 근데 기괴하다. 인간 枯れ 모습이라서 てい 좀 る草 기괴해. には 기생수 緑 같아. の水鉄砲。 귀엽긴 한데 동숲보다 自然が 재밌을 수 増えると 있을까? ポケモンが 오호, 오케이. GTA 요거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GTA 2026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 GTA 피해가지고 게임 나온다고 막 미룬 게임들은 또 얘 때문에 또 미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2026년 상반기에 다 쏟아내거나. 너무 기대되고 난 GTA 5밖에 안 해봤는데 5가 너무 가짝이라 모든 게이머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신제품이 나옵니다. 아이폰 폴더블. 삼성이 폴더블 쪽에 강하잖아. 오, 이거 크네. 옛날에는 폴더블이 선택지가 이제 삼성밖에 없어요. 삼성을 샀는데 이제 아이폰 매니아들 있잖아. 아이폰 폴더블이 나오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아이패드 12세대. 나 아이패드 처음 나올 때 샀는데 이제 그 쓰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걸 이렇게 간편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이 안 돼. 진짜 신개념이었어 그때. 그 크기로 패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뭐 갤럭시도 있고 한데 진짜 그 패드라는 게 너무 혁신적이었어. 얇은데 거기서 다 돼? 무슨 이제 미래 세계의 노트 같았어.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 봤던 미래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노트 필기도 막 이렇게 하고요. 실제 패드 나올 때 필기 패드로 무한정 하세요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어. 그래서 난 노트북 사라질 줄 알았어 사실. 근데 안 사라지더라고. 패드는 좀 불편해. 왜 패드가 불편하냐면 앱을 써야 되는 게 좀 큰 것 같아. 확장성이 너무 제한이 돼. 그래서 안 좋아. 그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 사실 뭐 자판이나 이런 거는 패드에 자판 연동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라서 제약이 아니고요. 뭐 프로그램을 깔고 뭐 할 때 호환이 PC로 돼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앱스토어에 있는 프로그램만 쓸 수 있어서 그게 좀 확실히 불편해. 근데 노트북은 어쨌든 PC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되니까 그게 커가지고 노트북을 샀어요 따로. 확실히 영역이 좀 달라. 근데 언젠가는 그게 합쳐지겠죠? 태블릿이 또 좋은 점은 터치랑 이 펜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게 확실히 좋거든?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만 어떻게 풀리면은 이제 노트북 쓸 이유 없어요. 자, 삼성은 뭐 매년 나오잖아요. 갤럭시 S 시리즈 뭐 나오고 갤럭시 북 나오고 그리고 구글은 스마트 글래스 요거가 지금 처음 나오는 거야? 원래 나왔는데 AI랑 결합한다고 함.
자, 그리고 전기차 아이오닉 3, 현대 N 비전 74, 기아 EV2, 제네시스 GV90 이게 나왔는데 나는 이제 차를 잘 몰라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전기차는 꼭 이렇게 만들어야 돼? 난 그것도 좀 궁금해. 꼭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그거네? 백투더 퓨처네? 드로이안? 포니를 했다고? 포니 같지 않은데? 아, 옛날 포니 쿠페 컨셉카를 한 거구나. 원래 포니 말고 포니의 컨셉카. 멋있긴 하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 이것도 멋있다고 생각할까? 옛날 차량을 봤던 사람들만 멋있다고 생각할까? 궁금하긴 하다. 기아 EV2. 난 이런 건 별론 것 같아. 난 기아 이 네모 좀 버렸으면 좋겠어. 이 네모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기아는 차가 안 이뻐. K5 이쁘다고? 옛날 K5지, 옛날 K5. 옛날 K5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이쁘다 그랬지. 내 스타일은 아니야. 굳이 따지면 난 아반떼. 근데 그랜저는 또 안 이쁘다? 그랜저 나 별로야. 그러니까 내 이런 디자인을 싫어하나 봐. 이 네모 이런 게. 차는 좋아. 성능은 좋아요. 성능은 참 좋은데 별로 안 이뻐. 그랜저는 옛날에 XG였나? 이거 이뻤는데. 그랜저가 좀 포스가 없어졌어. 이런 약간 클래식함이 이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클래식함이 되게 젊은 감성으로 바뀌면서 제네시스 나온다고? 전기 제네시스 GV90 나온대. 와, shut the fuck. 졸라 싫어. 졸라 못생겼어. 제네시스 GV60 귀여워요. 요건 귀여워. 동글동글. 동글둥이. 동글둥이가 주는 쾌감. G80 전기도 있는데? 똑같네요. 이거 단종되지 않았나요? 단종됐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왔지? 그릴 크기 어떻게 한대? 난 근데 이게 진짜 이쁜데? 내가 올드해서 그런가? 나 좀 약간 클래식한 게 좋아. 근데 전기차가 그릴이 왜 있는 거야? 난 좋은데 난 그릴이 있어서 좋은 건데. 요 그릴이 막 특별하게 이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에 이 그릴이 있어야 난 이쁘더라고. 그릴이 마음에 들기보다는 난 요 눈과 요 선이 이뻐. 요 굳이 이 바베큐 석쇠일 필요는 없어. 차는 난 벤츠가 이쁘던데? 괜히 잘 팔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마크가 이쁘니까 좀 버프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 그릴이 이뻐. 야, 이거 진짜 이쁜데. 그죠? 진짜 이쁘죠? 이거는 진짜 명작이야. 별로고 이건 이쁘고. 확실히 난 이런 게 좋아. 약간 정갈하면서 직선으로 안 돼 있고 부들부들한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유선형도 너무 유선형 연병을 떠는 것도 싫고 직선으로 딱딱하는 것도 싫고 이 애매모호하게 가는 이 벤츠의 유선이 좋아. 그래서 내가 제네시스의 디자인을 좋아하는 것도 그거야. 이걸로 막 삐죽삐죽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정갈하게. 삐죽삐죽한 걸 내가 되게 싫어해. 그지? 부들부들하게 가잖아. 근데 이거 약간 마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마크 지우고 여기에 이제 기아차 딱 집어넣으면 질 넣으면 확 싫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기아는 다 좋은데 질이 너무 싫어. 나 그 마크를 좀 바꿔 쓰고 있었어. 현대는 이뻐. 근데 말하다 보니까 자꾸 기아차를 좀 싫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아차 마크 이거 바뀐 거 너무 별로야 난 개인적으로. 질 중국 마크 같아. 중국에 있는 차량 막 바뀌기 전에 차라리 난 그게 나. 이게 나 나는. 이거 어설프게 BMW 따라한 거 이거 별로고 굳이 따지면 질이 제일 싫고 현대는 괜찮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뭔가 조금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나 이거 심플해서 좋아. 근데 좀 N처럼 보여가지고 별로긴 한데. 근데 벤츠가 너무 사기야. 이 로고가 너무 이뻐. 지들도 이걸 아는지 점점 크게 만들잖아. 지들도 알아. 이 로고가 이쁜 거. 열받아.